지난 7월 말입니다. 압록강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정말 큰 피해를 입었던 북한인데요. 오늘 오전에 2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수해 복구가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공교롭게도 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이 열린 직후여서 이 도발 시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이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쯤 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에 동해상에 떨어진 상태고요. 이 군에서 미사일 기종 그리고 비행거리 등 더 자세한 재환을 분석 중입니다. 이 비행거리가 한 360km라는 거, 이 점을 볼 때 정확도를 높인 북한판 에이테크스로 불리는 KN-24 또는 초대형 방사포인 KN-25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간 이 수해 수습에 역량을 총동원해온 북한이 2달여 만에 돌연 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한 건 어제 이뤄진 미국 대선 토론이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북한은 제재 완화 등을 끌어내기 위해서 트럼프의 당선을 내심 바라고 있지만 어제 토론에서 이 해리스에게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박빙 판세가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 미사일 등으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직접적 대미 위협용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택한 거는 이 수해 복구로 여력이 없어서 실패 부담이 없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는 그런 관측 많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 이 쓰레기 오물풍선까지 살포했던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앞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잇따라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던 북한이 어젯밤에도 우리를 향해 오물풍선 20여 개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군에 따르면 식별된 풍선은 대부분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만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 왔는데 어제는 바람 영향으로 풍선들이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미사일과 쓰레기 풍선으로 복합 도발을 시도했다고 보기는 이른 것 같다며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어쨌든 최악의 수해 피해 속에서도 북한 최근에 도발 빈도를 높이고 있는 거 이것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남북 접경지에서는요 새로운 형태의 도발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바로 소음 공격입니다. 네, 이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북한이 이 인천 강화군 접경 지역에서 기계의 마찰음이나 생명체가 우는 소리를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기괴한 소음을 우리 쪽으로 송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우리 군의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군인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용이다 그런 이제 분석도 있었지만 최근 일주일간 이 기괴한 소음의 강도가 더 심해졌고요. 24시간 내내 이어지니까 이게 쓰레기 풍선에 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지역인데요. 이 일대에 거주하는 150여 가구는요. 올 여름 정말 이 폭염 속에서도 이 소음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강화군에서 측정한 북측 대남 방송의 소음 규모는 우리의 지하철 소음과 비슷한 수준인 80데시벨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에 문제가 생길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음 공격에 시달려온 이 지역 주민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확성기 방송에 맞서서 이런 식으로 소음 공격을 한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북한에서도 이 확성기 방송에는 같은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죠. 그렇죠. 이 통일부 당국자도요.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알고 있기로는 이런 식의 소음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현 단계에서 북한의 의도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또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군도 이 북한의 이러한 소음 공격 의도가 뭔지 추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 북한은요.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본인들도 특정 메시지를 내보내는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군의 확성기의 성능이 워낙 나빠서 알아듣기도 어렵고 또 멀리서 들을 때는 웅웅거리는 그런 소리만 들릴 뿐 이 대남 심리전 효과는 무색했었습니다. 이 관련해 탈북민 출신으로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이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요.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조차 없는 이 대남 방송조차 전력 부족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북한의 이번 이 소음 공격 배경도 북한의 전력 부족이나 이 확성기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닌지 의심해 볼 그럴 대목입니다. 예, 강철환 대표의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서 전기가 있을 때는 그 방해 방송 쏴가지고 잘 안 들리게 막 하잖아요. 이게 뭐. 근데 이제 전력이 없어가지고 걔들이 그런 방송을 못 해요, 지금 아예. 이제 거의 북한 쪽에 뭐 어떤 그런 설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이 오늘 아주 2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트럼프, 해리스 트럼프 간에 미국 TV 대선 토론이 벌어진 그 직후에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혹시 북한이 이런 미국의 상황을 의식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국면에서 북한이 그 미국 측에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저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별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들 왜냐하면 이번 그 TV 토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그 미국 대선 후보들의 관심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이 이제 그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일종의 뭐 촉구성 도발 뭐 이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